안녕하십니까. 나정탐 닷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크리슈나 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지난주 어린 왕자를 통해서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동화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라는 관점에서 무엇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요? 보통 우리는 그때 직업을 이제 갖다 붙이게 됩니다. 선생님 또는 이제 직장 어떤 회사를 다니는 직장 여성 이런 식으로 직업인으로서의 자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넓혀가 보자면은 그렇게 어떤 나로서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나를 관계 속에서의 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 물음 속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로 된다 또는 나다운 나가 되고자 한다라는 이런 누구라는 관점이 잘 드러난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영성가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크리슈나 무르티의 나다운 나는 과연 어떤 나일까?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일까? 그래서 꿈나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꿈바라기 속에서 나다운 나로 고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꿈나라로서의 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모든 나의 불행의 원천일 수 있겠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을 오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상으로는 지난주 어린 왕자와는 정반대의 이제 측면에서 나를 탐색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참고한 책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이 책이 1, 2, 3권으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범우사에 나온 것을 제가 판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다른 제 강의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나의 있음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 거야? 이렇게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으면 현재의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과거의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미래의 나의 모습일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나의 어떤 나됨, 나다움을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름이 길다 보니까 그냥 크리슈나 무르티를 크리슈나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크리슈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모순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우린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내적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전쟁 상태로 치닫게 해서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음의 이 욕망에 사로잡힐 때 어떤 모순에 걸려들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순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라는 것은 전쟁용 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고리가 이렇게 달린 창.
창이라는 것은 찌르기 위한 전쟁 무기이고요. 다음에 순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입을 이제 막아주는 입마개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몸 전체를 막는다 해서 방패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찌를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둘을 동시에 파는 사람 장수가 있었는데 그에게 한 사람이 물은 거죠.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뭐 한쪽은 결국은 방패가 뚫리거나 또는 뭐 창이 뚫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사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이제 모순 관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먹었을 때 현재 나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 두 개의 나 사이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현재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하는 현재의 나와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될 나라고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이 될 나 또는 이미 내가 됐다면 된 나와 이 될 나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모순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되고자 하는 이 나는 현재 지금은 아직은 없는 나입니다. 아직 없는 나는 결국 내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되겠죠.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나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놓여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는가? 제가 두 가지 이제 비교를 좀 가져왔는데 하나는 보름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의 열매입니다. 보름달은 우리 이제 상현달이 있죠. 상현달은 차오름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보이는 달이 차오르다 이렇게 보죠. 오른쪽 차오름달 이게 상현달이고 하현달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기우는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은 차올라서 가득 찬 뒤에 다시 이그러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서 보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은 그 자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자면은 이 될 나라는 것은 결국 가득 채워진 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새로워지진 않겠죠. 그것은 이미 죽은 나와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의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해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지 의지를 갖고 보름달이 스스로를 채워가거나 부풀려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과연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 맞춰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될 나가 언제쯤 될지는 가늠해 볼 수 있지만은 정확히 헤아려서 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헤아려 맞춰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될 나라고 할 때 이것은 달이 차오르고 이우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 이제 보름달과 좀 다른 열매, 나무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는 자라게 됩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무의 열매는 보름달과 달리 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저절로 자라기도 하지만 무엇인지 스스로 맞춰 나가는, 적응해 나가는,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어댑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을 포함해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나름대로 이제 죽어가는 이 과정 전체는 모든 생명체가 따라가야 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운이 좋다면은 열매를 맺을 테고, 그렇지 못하면은 새들이 쪼아 먹거나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미처 다다르기 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름달과 열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모순과 같은 그런 걸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번째 낱말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말. 모순의 의미는 정확히 이해가 되셨습니다.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것,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 이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현재의 나의 모습, 된 나와 될 나는 동시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그 모순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지금 가정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이렇게 모순 관계에 있는 된 나와 될 나가 갈등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칡넝쿨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식물을 합쳐서 부른 것인데요. 모순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해해 보자면은 갈등은 두 개의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가 서로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 보니까 서로 햇볕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잘 뻗어나가면 다른 하나가 좀 그늘지겠죠. 그래서 서로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다투어서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힘차게 서로 뻗어나갈 때 그 뻗어나감이 줄기가 이제 저마다 이렇게 뒤엉켜 가지고 서로 달려가면서 뒤섞이는 과정, 여기 한 대 뒤엉킨 상태, 요것을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된 나나 될 나나 모두 보다 나은 나가 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나아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현재의 나도, 지금의 나도 보다 나은 나가 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될 나는 결국 된 나가 실현하고 있는 그 이전의 나의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될 나라고 하는 가능성으로서의 나는 이런 된 나의 역량이라는 것은 해낼 줄 아는 힘, 해낼 힘이라고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해낼 힘, 그것에 바탕 위에서 될 나를 상황이나 또는 운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내가 내 앞에다 펼쳐 던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나는 된 나라는 것과 될 나 안에서 내가 미루어 보고 있는 나의 어떤 가능성들의 총체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그런 우연 또는 운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제 뒤엉켜 가지고 될 나가 되어 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 중에서 골라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크리슈나가 든 예입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친절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이 친절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이제 그 벗처럼, 가깝게 사귀는 가운데, 누군가를 고운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깝게 여기면서 그를 멀리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를 가깝게 대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대해주는 거,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것이 친절입니다. 뭐 어려운 뜻은 아니네요. 고분한 마음, 잘 구부러지는 마음, 휘어주는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근데 친절을 베푸는 일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화가 날 때가 많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가 많고 질투 등등, 심지어는 미움이 막 싹틀 때도 있고 혐오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욕망하면 반대로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모순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좌절을 한편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잖아요. 모순으로까지 보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지나치게 갈등을 겪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리슈나는 영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나의 바람이 꺾이고 좌절되고 체념되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겨나오고 또 마찬가지 현상이 되풀이되는 이런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순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그런 욕망에 붙잡혀서 사로잡히는 일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된 나와 될 나 또는 될성 부른 나, 이 사이의 이 투쟁은 끝이 없다고 봤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욕망이 다른 욕망을 부정하고 또 어떤 쾌락의 추구를 다른 쾌락의 추구가 정복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욕망이라는 말을 이런 삼키려는 바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또는 뭐 이런 산바람, 들바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바람의 모든 특징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것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바람을 이제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바람이 모든 것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삼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내 안으로 삼켜버리는 것이다. 이런 욕망은 일시적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욕망들에 의해서 앞선 욕망들이 좌절되고 또 하나의 욕망이 추구되다가 또 다른 욕망들에 의해서 또 체념되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모순에 의한 다툼이 벌어지는, 그리고 이 다툰다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에로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앞장서서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투는
뒤얽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이것을 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될 나를 뒤쫓고자 하는 이 욕망을 버릴 수가 없다. 이 욕심, 이것을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런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통 또는 이제 이 고통이 결국은 갈등에 의해서 빚어진 고통이고 그 고통이 결국은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모시키는 이러한 전쟁이라고 봤을 때 크리슈나는 우리가 이런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도 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욕망이 어떤 것이냐,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것저것 선택하지 않고 골라잡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재를 알아야 한다.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현재라는 말은 지금의 연속으로서의 지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좀 설명드릴 때 이 현재와 영원의 같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현재라는 것이 과거와 단절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하나의 도막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강이죠. 또 이 현재가 미래와 또 단절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현재 역시 또 하나의 동강으로 드러납니다. 과거로부터 보이는 현재, 미래로부터 보이는 현재. 근데 이 실제로 시간의 흐름이 도막도막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채를 치듯이 잘릴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볼 수 있다면은 현재라는 것은 과거 전체와 미래 전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이렇게 분절적 관점에서가 아닌 나라는 관점, 나를 과거의 나와 현재, 미래의 나로 나누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크리슈나는 현재를 직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예. 자, 그래도 우리가 일단 크리슈나를 한번 이해해 보기로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현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 또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이것을 크리슈나는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참다운 이해, 이것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자,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에 아주 조금밖에 나갈 수 없네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